안녕하십니까. 육체적 욕망가 숨가쁜 이성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부터. 오늘 제목은 자기의 여자친구의 여동생과 결혼한, 결혼은 아니지, 결혼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 여자친구의 친여동생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한국 남자. 이렇게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 이제 36살 때 필리핀에 갔어. 36살. 근데 부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그냥 소시민 중에서 더욱더 좀 낮은 소시민. 이게 돈이 좀 많이 없다. 그 이분이 36살 때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 돈이 별로 없이 갔기 때문에 이분 계획은 뭐다?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최악이죠. 선택이죠. 일자리가 없죠. 필리핀에 한국 사람이 할 만한 일자리가. 그것도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돈을 아껴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싼 방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계좌는 막 툭툭 마르고 있었죠. 통장 계좌는. 그러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우리가 코로나인 줄 알았까니 몰랐죠. 그 당시에 이름조차도 나중에 뭐 코비드라고. 근데 코로나 터진 지 1년 되니까 막 갑자기 필리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막 툭툭툭 막 쓰러지고 하늘나라 가버리니까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집에만 있었어요. 물론 집에만 있었던 이유가 무서워서 그것보다는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 집에 있었대요. 근데 자기랑 옆에 같은 건물에 사는 서양 사람이 갑자기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 친해 둘이. 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보다 이 한국 남자가 먼저 이사 왔는데 이 서양 사람이 이사 올 때 자기가 짐을 들어서 좀 옮겨줬대요. 짐이 서양 사람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 남자가 문을 두드리다가 어이 미스터 누구 미스터 코리아 하면서 자기 담배 한대 피자고. 그래서 둘이 마스크 쓰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폈었대요. 근데 그 남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일자리 없지, 일 없지, 돈 없지, 내가 아르바이트 소개시켜준다고 내일 면접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더니 한국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이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뭐 헐쇼 하는 게 없는데 영어만 좀 잘해요. 한국분이 영어만 좀 잘해. 왜냐면 이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는 참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가 영어는 참 잘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영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다음날 만났어요. 다음날 갔어요. 갔더니 한국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25분 만에 직원이 됐어요. 현지 채용. 이게 보니까 뭐냐면 이게 코로나 테스트기 이 수입업체인데 막 여기저기 막 코로나 테스트기를 수입을 하는 거야. 막 한국에다 수입하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막 어디 수입하고 막 딱 들어오면은 명칭이 막 코로나 펄팩이면은 코로나 펄팩 마이너스 23 막 이렇게 굳히기도 하고 아무튼 막 그런 수입 이따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게 정확도가 95던 92던 65던 이따 팔아버리면 된다 그거야. 자, 어쨌든 근데 돈은 한국에서 받는 돈에 한국에 300이면 150. 야, 150이면 어때?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 한국분이 많이 못 팔아도 된다고. 많이 못 파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한국에다만 우리가 맨날 뭐 하는 거 그런 거만 보내주고 하면 되고, 그런 거만 또 우리가 출근했다 그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150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미 필리핀 여자를 하나 채용을 해놨어요. 창고도 있고. 창고에는 왜 물건을 쌓아놔야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전화가 와요. 아직 뭐씨 수고하시네요. 거기 필리핀 상황 좀 어때요 가지고 좀 이따 어디 업체에서 올 거니까 사람이 오면은 8박스 주면 돼요. 한국에서도 오고 자기네끼리도 나름 참 영업도 뛰고 그랬대요. 진짜 나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여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창고에 친해지게 되고 갑자기 술도 한 잔 먹고. 그 여자가 이제 24살이에요. 여자 24살인데 그 여자랑 친해지다 보니까 한타까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 집이 창고에서 한 25분 가고 자기 집은 창고에서 한 15분이면 얼마 차이도 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만하지. 10분 거리면은 얼마 차이 아니지만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말로 이유를 대자면 그냥 엄청난 또 긴 거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맨날 그거 했죠.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시간이 가고 그 여자의 여친구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2살 어려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언니하고 안 친해. 처음 놀러 갔는데 지는 언니하고 얘기도 안 해. 근데 자기한테는 잘해요. 자기는 엄청 잘해. 그 여동생이 친해졌어. 그 여동생이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막 페이스북도 주고받고 막 그렇게. 그러더니 여동생이 자주 연락했어요. 그 여동생이
여동생한테 놀러 오라고 밥 먹었냐고, 안 먹었다면 놀러 밥 사준다고, 용돈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언니 있으면 안 간다고, 언니 없다고 오라고. 뭐 둘이 바깥에서 밥도 먹고 용돈도 주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대신 이제 그 이상은 안 하고.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지금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고. 근데 이제 그 한국 분이, 남자가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코로나 때 자기 말고 한 4명, 5명이 다 같이 존버로 버틴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다 여자친구 있으니까 우리 커플끼리 만나서 놀자. 크리스마스 때 이 얘기 나온 거야.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말한 거죠. 이래 하지. 다 놀기로 했으니까 너도 이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얼굴 한번 봤으니까. 그 여자친구 알았다고. 그 대신 자기 친구들 만나고 너 있는 대로 가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와. 연락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막 쪽팔리지. 예. 그래서 먼저 집에 왔대요. 집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새벽 2시 정도 온 거야. 막 완전 술 뻗어가지고. 그것도 남자애도 2명이 데려다 준 거예요. 그 다음날 여자친구 동생이 알려준 거예요. 언니 누구누구 만나고 거기에 언니의 옛날 남자친구도 있었다고. 근데 언니 남자친구 언니하고 썸씽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졌죠. 그래서 막 겁나게 싸운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죽이네, 막 죽이진 않고, 막 하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꺼지라고 막 해가지고 여자친구도 막 엄청 화났죠. 막 화나가지고 갖고 지네 집으로 여자친구 나가버렸어. 여자친구 입장은 이거야. 너가 사과 안 하면 나는 다시 안 돌아간다. 근데 한국 남자 입장은 이거야. 내가 왜 사과하냐? 네가 잘못한 건데. 막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여동생 생일이 1월달이에요. 여동생이 1월달이니까 다 같이 놀기로 했어요. 자기 여자친구, 여동생, 자기. 그러니까 둘이, 이 자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챙겨주려고, 좀 사이 좀 돈독하게 해주려고, 이 남자 입장은. 근데 이제 둘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대신 이제 뭐 챙겨주기로 했으니까 여동생 나오라 해서 이 남자는 여동생 챙겨주려고. 근데 여동생은 언니하고 이 한국 남자하고 사이가 이렇게 된 거니까 오빠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술을 좀 먹고 이 한국 남자 집에 가서 한 거야. 지네 언니가 자던 그 침대 정확히 거기에 누워서 여동생이 이 남자가 정확히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테크닉으로. 근데 대박은 뭐가 다르냐? 구멍이 다르죠. 동구리가 다르다. 왜? 언니는 그냥 숭숭숭 하는데 얘는 뭔가 아니야. 그래서 다음날, 아니지. 그 다음날은 아니지. 그 새벽이지. 새벽에. 그게 이제 무대에 있어. 물어봤죠. 야, 이거 뭐야? 했더니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 처음이야. 이렇게. 깜짝 놀랐죠. 왜냐면은 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이 한국 남자랑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서로 처음이 아니다. 나도 한국에 여자친구 있었다. 어디까지 뭐도 해봤다. 신규술 뭐도 했다. 언니도 나도 옛날에 신규술 뭐 해봤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여동생이 이제 이 남자를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처음 데리고 오고 집에 가끔 놀러 올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할 때마다 마음이 있었어요. 단지 이제 언니 남자친구니까. 근데 이제 언니랑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확 이제 해버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자주 이제 집에서 올 때, 근데 막 같이 그건 안 했어요. 왜냐면 언니한테 비밀로 하자 그랬어요. 언니한테 비밀로, 니네 엄마한테도 비밀로, 니네 아빠한테도 비밀로, 이렇게. 근데 비밀로 그건 했지만은 집에서 이제 그건 이제 맨날 했지. 하다가 이제 장갑을 착용을 안 하고 하다가 이게 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임신이. 이제 이것을 이제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생겼죠.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나마 그 집에서 자기한테 호의적인 것이 여자친구 엄마. 그래서 여자친구 엄마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얼굴이 빨간해지더만 엄마는 오케이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날 거다. 근데 엄마는 오케이. 근데 이거 아빠하고 장인어른하고 얘 언니하고 알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자기가 책임진다고. 진짜로 엄마가 책임졌어 다. 화내지도 말고 이미 다 이미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네가 먼저 언니한테는 잘못해가지고 싸운 거 아니냐. 아무튼 자기 편을 엄청나게 들어줬어요. 이 한국 남자 편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기를 낳고 이 남자하고 이 자기 전 여자친구 동생하고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대박이죠? 물론 이 사이에 중간중간 내용이 많은데 거기까지 오면은 막 40시간 돼버릴지 모르니까. 아무튼 다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맛깔나게 하고 싶었지만은 워낙 사람들 날 쳐다봐 다들. 자,
어쨌든 이런 가슴 따뜻한 가슴 따뜻하고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